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중순에 바닥을 다지고 골든 크로스가 나고 지금 21선 추세가 일단 유지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1차 목표 주가를 13,000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과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0월 1일, 10월 첫 거래일 방송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부광약품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지금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많은 제약업체들이 현재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임상 이상에서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임상 이상에서 탈락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부광약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9월 30일 어저께 거의 하한가 육박하는 27%가량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건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화면을 좀 보시면 여기 보세요. 어저께 9월 30일이죠. 어제 27%. 지금 여기 보면은 일단 0.9% 그러니까 1%가량 하락 출발했습니다. 1%가량 하락 출발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요때 들어간 애들도 아마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알았다라면은 갭으로 떨쳤겠죠. 갭으로. 진짜 큰 악재거든요. 지금 8월 20일 날 여기 대량거래 터지면서 여기 들어왔죠. 그런데 오늘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은 자, 잘 보세요. 단독 기사입니다. 9월 말 10월 초 먹는 치료제 임상 이상 레보비르 탑라인 결과 발표가 예정이 돼 있다라는 소식으로 해서 1차적으로 변동성이 나왔어요. 변동성이 나왔고 9월 말 10월 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제 9월 30일 날 요 내용대로 일단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CLV201은 이상에서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으로서 CLV203 여기에 다시 보완해서 임상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가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회사에서도 진행을 했어요. 실패로 끝이는 그러니까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 실패하게 되면서 개발을 이제 취소해버렸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부광약품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부광약품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임상 시간과 그리고 유동성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기대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쉽지 않다는 건 알아요. 쉽지 않다라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많아야 되고 중간에 실패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임상적 유의성이고 하고요. 통계적 유의성은 틀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임상적 유의성은 뭐냐면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 치료제를 투여했더니 바이러스가 죽긴 죽어요. 이게 임상적 유의성입니다. 근데 통계적 유의성은 뭐냐면은 이 치료제가 들어갔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이 100을 거의 사멸시켜야 돼요. 이게 통계적 유의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10밖에 못 죽이고 어떤 때는 50을 죽이고 어떤 때는 80을 죽이고 어떤 때는 10을 죽이고 이렇게 변덕이 심하면 치료제로서의 어떤 신빙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CLV201도 그렇고 CLV203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여가 됐을 때 적어도 85에서 95 사이의 이 밴드 이 사이에 어떤 효과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는 게 통계적 유의성 확보인데 이게 미달이 되거나 아니면 이거 이상이거나 그러니까 결과가 소위 속된 말로 지 마음대로인 거죠. 지 마음대로. 이러면은 약효로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FDA에서. 식품의약처에서. 그래서 아마 이 통계적 유의성을 잡기 위해서 CLV203 가지고 했는데 실패를 한 것 같아요. 실패를.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운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치료제 개발 중단. 부광약품 같은 경우는 B형 간염 치료제인데 이 간염 치료제가 바이러스를 소멸시킨 겁니다. 바이러스 소멸. 그래서 아마 그런 유의성 때문에 아마 이걸 가지고 약물 재창출을 통해서 시도를 했는데 어쨌든 안타깝게 실패를 했네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해서 이 회사의 어떤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실망감에 의한 하락이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실망감에 의한 하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하락이 일정권 어디서 멈추긴 멈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아요. 9월 30일 시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25,000원의 기준을 좀 잡게 된다라면은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일단 지금 오늘 14,400원이기 때문에 일단 한 13,000원 부분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35% 정도, 35%에서 한 40% 정도까지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는 멈출 겁니다. 하락은. 어쨌든 실망감에 의한 하락이니까 기업의 펀더멘탈은 바뀐 게 없어요. 펀더멘탈은 바뀐 게 없고 단순히 치료제 개발 실망감 때문에 하락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35에서 40%가량 주가 하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25,000원에서 보게 되면 13,000원, 12,000원 정도 요 사이에서 아마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부강약품 상태 좀 아쉽게 됐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료제 개발 실망감에 의한 하락, 이런 부분에서 하락이 좀 나왔다는 부분들 일단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이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일단 1.6%가량 상승폭을 확대하다가 지금 일단 11,800원, 전일 대비 1.6%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 이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지금 5월달 이후에 주가 좀 꺾였어요. 8월 중순에 바닥을 다지고 올라온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한번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LX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이 그런 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도 8월 중순에 바닥을 다지고 골든 크로스가 나고 지금 21선 추세가 일단 유지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죠. 5일선, 21선 골든 크로스 그러면서 21선, 5일선을 회복했다 이탈했다 회복했다 이탈했다 하면서 줄타기식 상승을 하다가 나중에 5일선 위에서 5일선 위에 놀이 하다가 급등 나오는 패턴. 근데 지금은 요 구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5일선을 왔다 갔다 21선까지 지지를 확인을 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5일선과 21선 골든 크로스가 됐고 이제 21선을 지지 라인으로 완만하게 우상향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선을 지지 라인으로 N자형 상승이 기대가 되고 일단 요 종목은 일단 13,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1차 목표 주가를 13,000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3,000원. 그래서 13,000원이 돌파가 되게 된다면 예상에 더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1차 목표 주가를 13,000원으로 잡는 이유는 추가 상승의 어떤 분기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조선주가 수주를 많이 받고 있어요. 조선 빅3 올해 수주 목표 모두 달성. 근데 주가는 안 가요. 현대중공업 뭐 상장하고 난 다음에 최근 또 3일 동안 보게 되면은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올해 차트를 보면은 주가가 못 가요. 그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수주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익분기점이 2천억 달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달러 돈으로 2천억, 그리고 달러로는 2억 달러. 우리나라 돈보다는 달러로 보는 게 맞겠네요. 2억 달러를 넘어야 이게 손익분기점입니다. 그거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신조선가하고 최근에 조선주들의 적당 수주 금액을 한번 잘 보세요. LNG선 기준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히든 종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